네, 안녕하세요. 다우데이터 MW 사업팀의 김한솔입니다. 오늘은 코파일럿 사용을 위한 보안사항 시리즈의 두 번째 파트인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을 위한 데이터 보안 정책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 다우데이터에서 진행한 웨비나 시리즈들을 다 보셨다면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기능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프롬프트를 통해 질문하면 코파일럿이 답변해주는 것 외에도 특정 워드 문서 초안을 만들어준다던가 워드 문서와 다양한 자료들을 참조해서 PPT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코파일럿 4 M365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해주는 것은 좋지만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가 양산되는 것은 조직의 관리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이러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을 M365의 어떤 기능과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보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퍼뷰가 무엇인지, 퍼뷰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다음 퍼뷰 기능 중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어떻게 정책을 만드는지에 대한 데모와 사용 가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보안 개요입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IT가 빠르게 발전하고 AI로 인해 더욱 가파른 속도로 성장함에 따라서 그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직의 83%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의 데이터 침해를 겪었고, 그 중에 20%는 악의적인 내부자가 연루된 경우에 평균 1,540만 달러, 이게 하나로 2,070억 정도의 활동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만 봐도 데이터 유출과 도난은 조직이 해결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취약성 및 위험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자의 80%가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대부분 3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벤더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다 보니 일원화되지 않은 솔루션 환경을 관리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보안팀에 더 많은 복잡성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이후에 사일로화된 신호들을 통합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연동 개발을 하거나 대대적인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추가 비용과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양한 위협에 대해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웨비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조직에서 중요한 정보는 어떤 유형인지,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의료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마다 지식 재산 또는 재무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조직에서 이런 중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내부자 위험 요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만약 보안 관리자라고 하시면 이런 고민들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벌써 세 가지의 숙제를 좀 얻은 느낌인데요. 그럼 데이터 보안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원화되지 않은 솔루션 환경을 관리하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 더불어서 조직이 보호해야 하는 데이터 위치가 매우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메시지, 공유 저장소, 클라우드 앱, 디바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채널에서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다 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보안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 어려운 것은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용량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데이터는 마치 산소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의존도가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생성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매일 250경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3,332억 개의 이메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숫자가 혹시 믿어지시나요? 저도 막연하게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은 해봤지만 실제 연구에 따른 수치를 보니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데이터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지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원격으로 작업하고 여러 환경과 디바이스를 통해 회복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인시던트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보안 인시던트가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조직에서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추적할 수 없으면 데이터가 유출, 노출 등과 같이 오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의 문서가 외부로 공유되고 있는 비율이 뭐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과도한 권한으로 문서가 공유되고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통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가 악의적인 의도로 데이터를 유출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데이터를 USB에 복사한다던가 또는 뭐 이 복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또 개인용 드롭박스에 업로드를 한다던가 하는 등으로 악의적으로 문서를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실수로 민감한 문서를 외부에 공유를 함으로써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들이 모두 보안 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주의한 사용자들이 문서를 동료와 공유를 하려고 할 때 실수로 다른 사용자에게 보낸다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게 보낸다거나 하는 등으로 문서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설명할 내용과 관계가 있는, 즉 데이터 보안 인시던트로부터 협업 도구를 보호해야 되는 시나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참석하는 미팅, 특히 내부 미팅, 외부 참가자가 모두 참여하는 미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미팅에서 조직의 수익과 관련된 기밀 정보 또는 뭐 조직의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어떤 문서를 직원이 실수로 채팅에 공유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문서에 어떤 보안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외부 사용자에게 중요한 데이터가 노출이 되었습니다. 함께 미팅에 참석했던 외부 사용자 중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런 민감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는 매우 큰 데이터 보안 인시던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노란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문서가 극비라는 레이블로 보호되고 있어서 외부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데이터 보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데이터 보호를 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했을 때 생성형 AI에 업로드하는 데이터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겠죠. 조직이 데이터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고 워크로드 전반에서 데이터 무단 사용을 방지하고 또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활동의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등의 여러 제어 기능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 통합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퍼뷰 DLP, 퍼뷰 내부 위험 관리이고, 이 내용 중에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업계에는 이제 많은 데이터 보호 공급 업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퍼뷰가 그 중에서도 더 나은 데이터 보안 전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입지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포괄적인 보안, 두 번째로는 원활한 통합, 세 번째로는 여러 AI 기능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데이터 보안 사고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보안입니다. 첫 번째, 포괄적인 보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 자산에서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를 통해 전체 데이터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보호하며 클라우드 및 앱 전반에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4 마이크로소프트 365 같은 AI 어플리케이션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용의 안전한 사용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보안팀은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를 활용하고 중요한 데이터를 검색, 분류, 자동으로 레이블 지정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블 및 보호에 대한 정책을 미리 세워두면 민감한 데이터는 AI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미팅 및 관련 문서를 요약하는 코파일럿 기능이 있습니다. 요약에서 참조하는 문서가 그 특정 문서가 만약에 기밀이라는 레이블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체 코파일럿 메시지도 해당 레이블 정책을 상속받아서 사용자가 워드 문서에서 메시지를 편집하려고 하면 워드 문서도 레이블 정책을 상속합니다. 이러한 레이블 정책은 데이터 여정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유지되면서 파일의 그 개별 메시지로 자동 확장됩니다. 또한 조직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를 복사해서 생성형 AI 웹 어플리케이션에 붙여넣거나 업로드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성들은 다 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사용자는 차단하고 위험도가 낮은 사용자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통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의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데이터 규정 준수를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른 퍼뷰 솔루션과 통합된 플랫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플랫폼은 하나의 통합형 데이터 맵, 업계 최고의 분류 서비스, 광범위한 감사 로그 제공, 그리고 하나의 정책 엔진을 공유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 보안 솔루션은 서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조직의 복잡성을 낮추고 더 나은 결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분류를 위해 조직에서 사일로화된, 그러니까 통합되지 않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각 솔루션에 각각 분류 서비스가 있어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여러 번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루션이 통합된 플랫폼에서 구축이 되고 데이터 분류 또한 동일한 분류 서비스를 공유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한 번만 분류하면 되고 다른 솔루션에서 이 분류된 것을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AI 기반 보안 기능입니다. 데이터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솔루션에서 생성된 모든 경고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를 사용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에서 고객이 빠르게 조사하고 가장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강력한 요약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지적 재산, 영업 비밀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감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패턴 인식, 정규식, 또는 함수 일치와 같은 기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도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 부족하다 할 경우에 이럴 때 AI 기반 분류 서비스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 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호 제어를 할당하여 위험도가 낮은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또 고위험 사용자는 데이터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반 데이터 보안 기능은 침해를 미리 예방하기도 하고 또 탐지 및 대응 조치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보안 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에 대한 참고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거 실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가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랑 통합이 되어서 두 가지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지원을 합니다. 사실 같은 기능인데 이게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화면은 이제 독립 실행형 화면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프롬프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OC 팀을 위한 독립 실행형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코파일 시큐리티 내에서 디펜더, 센티넬, 인튠, 엔트라, 퍼뷰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이 하나의 창에서 통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뷰 기술이 이 SOC 팀이 어떤 공격의 출처를 빠르게 확인하려고 할 때 이 독립 실행형 환경에서 조회를 해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이제 인베디드 된 화면이고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화면에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이나 뭐 규정 준수에 대한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뭐 지침이나 뭐 요약 기능이나 자연어를 활용해서 어떤 이제 명령을 내려서 뭐 정책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하고 싶으실 때 퍼뷰 포털에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사이트를 코파일럿 포 시큐리티 독립 실행형에서도 가져오실 수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내에 포함된 형태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에서 생성형 AI 기능을 통해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팀의 생산성과 보안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제 내용은 포레스터 웨이브의 리더 관련 보고서에서 이제 6가지 부문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지한 위치를 나타내는 건데요. XDR, EDR, 엔터프라이즈 이메일 보안, 보안 애널리틱스 플랫폼, IPNS,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렇게 6가지 영역에서 리더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안 영역에서 리더라는 의미는 이 회사는 이제 보안을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고 이 해당 영역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안 통합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퍼뷰 제품군에 속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조금 길죠? 이게 줄여서 MPIP라고도 부르는데요. MPIP가 좀 낯서신 분들은 변경되기 이전의 이름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MIP 또는 뭐 애저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AIP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AIP라는 이름이 좀 익숙했다가 이제 최근에는 변경된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이름으로 이제 MIP나 MPIP라고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편의상 뒤에서부터는 이제 MIP 또는 MPIP라고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퍼브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줄여서 MPIP는 어떤 하나의 기능이나 어떤 제품,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여러 기능들이 함께 작동하는 프레임워크이자 제품군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프레임워크 기본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미리 정의된 중요 정보 유형에 근접한지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분류를 하실 수도 있고요. 고객의 환경에 맞게 쿼리 언어를 사용해서 뭐 정규식 등으로 분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앞에 설명드렸던 AI 기반 보안 이런 것처럼 학습 가능한 분류자라는 것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민감한 정보를 식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식별된 정보를 가지고 민감도 레이블을 또 데이터에 적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민감도 레이블은 문서를 분류하는 것 외에도 데이터 암호화, 워터마크 추가, 액세스 만료 등과 같은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블은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 외부로 파일이 전송이 되더라도 레이블이 유지된 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보안이 강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MPIP 프레임워크의 기본은 데이터를 분류하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MPIP는 동급 최강의 분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신용카드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주민등록 번호 이런 예시와 같은 300개 이상의 주요 정보 유형을 MS에서 기본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이는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정규식이나 키워드 일치 등을 사용해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류자를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활용한 미리 정의된 정책을 또한 템플릿 형태로도 제공을 해줍니다. 현재 이 템플릿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에 사실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코리아 전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중요 정보 유형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정보 유형과 함께 조직에 맞게끔 정규식이나 키워드 일치 기능을 이제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이블은 이제 전체 데이터 자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오피스 앱,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PDF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파워 BI 보고서에도 레이블을 적용하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쉐어포인트 사이트나 팀즈 채널, 뭐 M365 그룹 이런 것과 같은 컨테이너 기반에도 레이블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문서에 기본적으로 적용한 레이블 종류를 설정을 하시거나 데이터 저장하실 때 레이블을 필수로 지정하게끔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다운그레이드 할 경우 사유를 제공하도록 해서 뭐 다운그레이드를 방지한다거나 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퍼뷰와 MPI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MPIP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 가이드와 데모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데모를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한번 스캔을 해보시면 MPIP의 실제 관리 콘솔을 체험하실 수가 있는 반응형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에센셜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를 해보시면 MPIP 사용법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QR 한번 스캔해서 사이트 접속해 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제가 실제로 그 사이트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밑에 아마 이제 웨비나가 끝나고 이 문서를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이 아래 부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QR 코드를 스캔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스캔해 보시면 네,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 정보 유형에 대한 분류자를 이제 확인하는 메뉴, 그 다음에 민감도 레이블 생성과 레이블 정책을 설정하는 두 번째 메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동 레이블을 지정해서 정책을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직의 민감 정보를 사용하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 두 번째 그 민감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성도 나오고요. 오른쪽에 그 자세한 설명도 나오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이제 번역 기능을 사용하셔서 한글로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을 접속하셔서 레이블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름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능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부분은 이제 이제 가이드를 하나씩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데모 가이드이기 때문에 직접 이제 이 웨비나가 끝나시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가이드가 사실 그 이전의 퍼뷰 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신규 UI에서 이 메뉴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UI가 이제 통합이 됐어요. 그 기존의 애저 퍼뷰랑 마이크로소프트 규정 준수 기능이 통합된 플랫폼으로 결합돼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포털 이제 신규 UI가 출시가 됐고요. 이 신규 UI 퍼뷰 포털은 데이터 보안, 데이터 거버넌스, 위협 및 규정 준수 기능을 하나의 포털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고요. 이 조직 전체에 대한 이제 가시성 또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뉴에서 보시면 그 처음 접속하셨을 때는 앱 아이콘이 이제 표시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그 MPIP 기능을 확인하시려면 솔루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MPIP 관리 메뉴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MPIP 그 관리 포털에 접속을 해보시면 데모에서처럼 이제 중요 정보 유형에 대한 메뉴도 이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중요 정보 유형은 이제 말 그대로 신용카드, 뭐 은행 계좌 정보, 주민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를 이제 감지하는 그리고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이고 이것도 이제 민감도 레이블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자 메뉴에서 중요 정보 유형 메뉴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퍼비 포털에서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민감도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이 민감도 레이블을 클릭을 해보시면 레이블 만들기라는 메뉴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레이블도 아래쪽에 나오고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레이블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블을 생성하실 때 설정해야 되는 항목이 되게 다양한데요. 처음 설정하실 때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레이블에 대한 정보들을 다 입력을 하시고요. 이름이나 표시 이름.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퍼뷰 포털에 표시되는 이름, 그다음에 오피스 앱에서 사용자들이 보는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이나 표시 이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레이블의 우선순위나 사용자나 관리자를 위한 설명들도 각각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고 레이블을 적용할 범위, 그러니까 파일인지 메일인지 모임까지 적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액세스 제어, 콘텐츠 표시 적용, 자동 레이블 지정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액세스 제어는 말 그대로 어떤 사용자가 이 레이블이 적용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건지, 어떤 권한으로, 그러니까 읽기 권한만 할 건지, 편집 권한도 같이 부여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액세스 제어 권한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콘텐츠 표시 적용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나 머리글, 바닥글 같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 레이블 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레이블을 생성하는 요 화면에서도 만드실 수 있고 별도 메뉴에서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레이블 지정 같은 경우는 MPIP 플랜 2를 구매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생성하실 때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라이선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바로 이제 레이블에 게시하는 메뉴를 넘어갈 수 있게끔 제공이 돼서 그거를 이제 체크하고 넘기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민감도 레이블 화면에서 레이블 게시라는 버튼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이 앞에서 생성한 레이블을 이제 원하는 사용자 범위에 게시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조직에 필요한 다양한 레이블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모든 사용자들한테 다 10개를 만들면 10개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그룹 범위에만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무팀에서만 사용하는 재무팀 전용 레이블인데 이거를 일반 사용자들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블들을 재무팀 사용자 그룹에게만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하실 때에도 게시할 레이블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게시할 레이블은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단위나 조직을 더 세분화해서 혹시 계열사나 글로벌 지사로 구분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관리 단위 옵션으로도 이제 구분하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사용자 및 그룹 옵션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레이블을 변경할 때 꼭 사유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옵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문서 저장이나 메일 전송하기 전에 레이블을 꼭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제 옵션을 설정을 하신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파워 BI 컨텐츠에도 레이블을 적용하게끔 요구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이 레이블이 어떤 레이블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싶을 때 별도로 웹 URL 같은 거를 혹시 만드셨다면 그 도움말 URL도 그 레이블 설명에 넣게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나 전자메일, 모임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 기본 레이블을 어떤 걸로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으면 기본으로 설정할 레이블을 설정하실 수 있고 또 이 레이블을 지정하는 거를 필수로 할지 아닐지 이런 것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자동 레이블 지정 정책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똑같이 퍼블 포털에서 인포메이션 프로텍션 메뉴에서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정책에 보시면 그 정책 게시 바로 밑에 자동 레이블 지정 정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가 또 안 보이시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렌트 라이선스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매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체험판 라이선스를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체험판 혹시 사용해 보고 싶으신 사용자분들 계시면 오늘 이제 웨비나가 끝난 후에 설문조사 링크가 나가는데 그 링크에서 체험판 사용을 원한다라고 남겨주시면 지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레이블 지정 정책 만들기 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어떤 규칙으로 레이블을 지정할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하고요. MS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들을 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고, 사용자 지정으로 선택하셔서 조직에 맞게 정책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레이블을 지정할 범위를 메일, 쉐어포인트 사이트, 원드라이브 등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규칙도 이제 범위에 뭐 통합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메일, 원드라이브 이렇게 각각 따로 규칙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탐지된 규칙에 의해서 지정할 그 민감도 레이블을 이제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만들기가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정책을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이 자동 레이블 지정 정책이 조직에 이미 있는 데이터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을 켜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켜기로 설정을 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 레이블 지정 정책을 배포하면 실제로 동작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은 보안이라는 레이블을 지정되도록 설정 정책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만든 이후에 이제 켜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문서를 열어보면 그 제가 탐지하고자 했던 그 데이터가 실제 뭐 로컬의 어드레스다. 실제 코리아의 주소다라고 설정을 했을 때 그 주소를 탐지해서 바로 이제 레이블을 걸어줍니다. 보안이라는 레이블이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조직에서 자동으로 민감도를 보안으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안 레이블 설정에서 제가 그 보안 레이블이 설정되면 머리글, 바닥글, 동적 워터마크, 그다음에 텍스트 워터마크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끔 미리 지정을 해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안이라는 레이블이 적용되자마자 머리글이나 그 동적 워터마크, 이렇게 사용자 이메일이 찍히는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뭐 보안 문서입니다라고 이제 워터마크를 이제 사용자 지정 텍스트를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이블 상속입니다. 이 반출 문서라는 레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 레이블이 지정된 워드 파일로 코파일럿에게 이제 PPT 파일 생성을 요청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출 문서 레이블이 달려있는 워드 문서를 가지고 이걸 참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 라고 이제 코파일럿에게 명령을 했을 때 코파일럿에서 콘텐츠를 생성한 이후에 이제 코파일럿에서 만든 콘텐츠로 인해 조직에서 민감도 레이블을 반출 문서로 자동으로 적용했습니다. 라는 이제 문구가 뜹니다. 이렇게 레이블이 걸려있는 문서를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에도 기존 레이블이 상속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데모나 이제 사용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저 AI 허브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I 허브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AI 허브 중에서도 이제 분석이라는 기능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조직의 AI 활동에 대한 인사이트 및 분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그런 기타 AI 앱, 그러니까 뭐 챗GPT나 빙챗, 커피 AI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에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 탭에서 보실 수 있는 기능이고 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에 입력되었고 그런 것들도 다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레이블이 이제 상속되는 기능도 있는데 만약에 민감도 레이블 자체가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코파일럿이 그 민감도 레이블이 상속된 컨텐츠를 가지고 또 다른 데이터를 반환하려면 우선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제 내보내기 사용 권한하고 뷰 권한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블의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를 하는데, 이 권한이 필수로 있어야만 코파일럿도 그 권한을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걸려 있는데 어떤 문서는 내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고 어떤 문서는 생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뷰랑 익스트랙트 권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한이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 파일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 없습니다. 파일의 민감도 레이블이 해당 콘텐츠를 추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이 있는 레이블을
어쨌든 이것도 보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내가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서만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탐색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정보들하고 이런 그 정보들의 어떤 중요한 정보 유형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어떤 사용자가 프롬프트에 무슨 명령어를 입력했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관리자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탐지된 어떤 중요한 정보 유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웨비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서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